어떤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훨씬 더 큰 것으로 덮으면 됩니다. 구석구석 철저하게 덮어야 보이지도 않고 혹시 비가 내려도 안전할 수 있겠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70강입니다. 오늘은 덮을 엄자와 관련된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덮을 엄자입니다. 덮을 엄자는 덮다는 뜻이 있죠. 덮다라는 것은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으로 얹어서 씌우는 것입니다. 이 덮을 엄자는 큰 대자와 펼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이 있고 펼신자는 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을 엄자는 크게 펼쳐서 덮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보다 더 크게 펼쳐서 완전히 덮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더 큰 천으로 덮게 되면 완전히 덮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훨씬 더 큰 천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펼쳐야 되는 것이죠. 덮을 엄자는 크게 펼쳐서 덮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보다 더 크게 펼쳐서 완전히 덮는 것을 덮을 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엄성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성노인은 갑자기 노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빨리 늙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유나 엄홀이라 할 때 덮을 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덮을 엄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덮을 엄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가릴 엄자입니다. 가릴 엄자는 가리다는 뜻이 있죠. 가리다는 것은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가릴 엄자는 손수변의 덮을 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입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덮을 엄자는 덮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가릴 엄자는 적극적으로 덮어서 가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 전체를 완전히 가리도록 열심히 덮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을 덮을 때 구석구석 철저하게 덮어야 됩니다. 대충 덮었다가는 그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어디 뚫린 데는 없는지, 엉성하게 묶인 데는 없는지 확인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가릴 엄자는 적극적으로 덮어서 가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 전체를 완전히 가리도록 열심히 덮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엄목포작이 있습니다. 엄목포작은 눈을 가리고 새를 잡는다는 뜻이죠. 이를 건성으로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이나 엄색이라 할 때 가릴 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담글 엄자입니다. 담글 엄자는 담그다는 뜻이 있죠. 담그다는 것은 액체 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 담글 엄자는 물수변의 덮을 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덮을 엄자는 덮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글 엄자는 물로 덮으려고 담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담그게 되면 해당 내용물이 덮인다는 것이죠. 물로 그 내용물을 덮으려면 그 내용물을 물에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콩을 물에 담그게 되면 콩은 물에 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양이 바로 담글 엄자입니다. 담글 엄자는 물로 덮으려고 담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담그면 해당 내용물이 덮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엄고내간이 있습니다. 엄고내간이라는 말은 괴로움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참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체험이나 엄박이라 할 때 담글 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덮을 엄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암자, 암자입니다. 암자, 암자는 암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암자라는 것은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자, 암자는 집엄자와 덮을 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엄자는 집입니다. 그리고 덮을 엄자는 덮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암자, 암자는 집에 덮여 있는 게 암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자는 큰 집에 딸린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도 하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집 사이에 있는 작은 집을 암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에서 쓰는 용어인 것이죠. 절에 가면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 건물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이렇게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물을 암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자, 암자는 집에 덮여 있는 게 암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자라는 것은 큰 집에 딸린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석굴암이 있죠. 석굴암은 신라 때 지은 경주 토암산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석굴 사찰입니다. 그리고 암자나 소암이라 할 때 암자, 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도 암자, 암자입니다. 암자, 암자는
암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암자는 돌을 닦기 위해 만든 자그마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자 암자는 풀초변의 덮을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덮을음자는 덮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자 암자는 풀로 덮여 있는 게 암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자는 산속의 풀숲 사이에 있는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풀에 쌓여 있는 듯한 그런 작은 집이 암자입니다. 대개 어떤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 혼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암자는 풀에 덮여 있는 게 암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자는 산속의 풀숲 사이에 있는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음자와 덮을음자로 구성된 암자가 있고 풀초자와 덮을음자로 구성된 암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 모두 같은 암자이지만 그 구성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다른 것이죠. 집음자가 붙은 암자는 큰 절에 딸린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초자가 딸린 암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암자지만 그 모양에 따라 다른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770강으로서 덮을음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